안녕하세요. 시엠테스입니다. 오늘은 저희 솔루션 중에서 백업 이중화 솔루션인 트라이 백업 솔루션을 좀 납품하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서버를 직접 같이 납품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고객사에서 서버를 갖고 계시는 걸 쓰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서버를 직접 납품하는 경우는 한 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참에 서버를 납품하게 되었으니까 서버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려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보통 사실 우리가 서버 이런 말은 되게 많이 하는데 서버가 뭐야? 뭐 서버는 어떤 종류가 있지? PC랑 뭐 어떤 차이가 있는 거야?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은 좀 간략하게나마 서버에 대해서 조금 좀 분류별로 해서 소개를 드릴까 해요. 그럼 첫 번째 이제 서버의 유형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볼 건데요. 서버의 유형은 좀 몇 가지 분류로 좀 나눠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외형에 따른 분류예요. 지금 앞에 보이는 서버 같은 경우는 이제 렉형 서버입니다. 그래서 이게 서버의 서버 렉이라는 그 케이스에 꼽히는 거죠. 서버들이 이렇게 딱 꼽혀서 렉형 서버가 아무래도 서버를 한꺼번에 두고 있으니까 관리하기도 편하고 뭐 이런 거고요. 보통 서버 렉이 없는 곳에서는 우리가 컴퓨터보다는 좀 큰 경우가 더 많은데요. 뭐 미니 서버도 있습니다만 타워형 서버를 쓰는 경우도 많죠. 그리고 렉형 서버 중에서 이거는 이제 투유 제품인데요. 원유가 한 5cm 정도 됩니다. 4.6mm 정도 되는데요. 4.6cm 정도 되는데 이건 투유고요. 서버의 기능을 높이는 방법이 CPU 메모리를 높이는 방법도 있지만 서버를 여러 개 꽂아서 스케일 아웃 형태로 서버의 성능이나 뭐 기능을 높이는 공간이나 이런 걸 높이는 방법이 있어요. 그럴 때 쓰는 게 이제 블레이드 서버입니다. 그래서 이런 넥형 서버, 타워형 서버, 블레이드입니다. 블레이드가 날이잖아요. 그래서 날을 꼽는다고 해서 굉장히 많은 거를 뒤에 인클로즈에 연결돼서 서버렉에 인클로즈에 연결되면 굉장히 많은 서버들이 연결돼서 하나의 기능을 제공하는 그런 서버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외형에 따른 분류고요. 두 번째가 이제 용도에 따른 서버의 분류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서버라는 게 이제 범용 서버인데요. 범용 서버의 대표적인 게 이제 웹 서버인 거죠. 우리가 모든 홈페이지들은 이제 웹 서버라고 보시면 돼요. 그 중간에 웹이랑 연동되는 와스도 있고요.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입니다. 그리고 DB 서버, 데이터베이스가 저장되는 그래서 웹과 와스 DB는 하나의 뭐 일체된 것처럼 그래서 범용 서버로 많이 불리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용도에 따른 분류는 범용 서버, 그리고 두 번째는 전용 서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요새는 뭐 빅데이터, 클라우드 이런 시스템들이 나오고 또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면서 전용 서버는 이제 뭐 GPU 서버라든가 뭐 HCI라고 해서 휴먼 컴퓨터 인터페이스 연동되는 이런 부분, 사람과 컴퓨터가 연동되는 그런 서버라든가 어떤 DBMS가 아예 딱 정해져 있는 원세트 어플라이언스로 나오는 그런 일체형 서버들 이런 것들이 어떤 용도에 따른 서버라고 분류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OS에 따른 분류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일반 사용자들은 잘 모릅니다만 유닉스 서버도 있고요. 뭐 유닉스에는 이제 뭐 HP UX도 있고 뭐 IBM 제품도 있고 뭐 솔라리스, AIX 뭐 이런 것들 뭐 종류가 있죠. 그리고 유닉스 서버 있고 유닉스 서버라는 게 있고 유닉스 서버에서 뭐 범용적으로 쓰게 된 게 이제 리눅스 서버고요. 그리고 사용자들이 많이 아시는 게 이제 윈도우 서버죠. 이런 것들은 이 하드웨어를 운영하기 위한 운영 체제에 따른 서버의 분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서버는 엔티 서버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이렇게 운영 체제는 이 하드웨어를 운영하는 건데요. 하드웨어의 기능에 자원을 분배하고 스케줄링 이런 기능을 주로 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외형에 따른 분류, 용도에 따른 분류, OS에 따른 분류 이런 서버들이 종류가 있고 또 이제 이런 건 이제 물리적으로 이런 하드웨어가 있는 방식인 거고요. 물리적인 방식이 아니라 요새는 이제 가상화 관련된 서버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상화 종류를 좀 나누는 방식이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나누는 거를 좀 설명드리자면 호스트 가상화 서버가 있어요. 호스트 가상화 서버라는 건 이런 물리적인 하드웨어 장부의 위에다 별도의 OS를 깔고 호스트 OS가 있고 그 위에 OS 위에 별도의 이제 가상 머신을 까는 방식이에요.
대표적인 게 이제 버추얼 박스라든가 VMware 스테이션 뭐 이런 것들을 깔아서 이제 거기다가 가상 모션을 올려서 쓰는 방식을 호스트 가상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퍼바이저 가상화라고 되는 이제 서버도 있어요. 가상화 서버 중에 이런 거는 이제 서버 호스트 OS가 별도는 없지만 VMware 같은 경우는 vSphere라든가 아니면 시트릭스의 젠서버라든가 이게 경량 가상화 솔루션 그 OS가 탑재되어 있어서 거기서 자체적으로 좀 운영되는 하이퍼바이저 가상화 서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새 많이 이제 리눅스 기반에서 다양한 자원들을 갖다가 서버들이 이제 가상화를 주면서 각각의 자원들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쓰다 보니까 가상화를 구성하는 하드웨어 스펙이 되게 좋아야 되는 문제점들이 생겼었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나눠서 같이 쓰는 방식으로 이제 컨테이너 가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스트 OS 위에 컨테이너 관리 소프트웨어인 대표적인 게 이제 도커거든요. 도커라는 거를 깔고 그 위에 이제 가상화 서버들을 이제 구축해서 쓰는 건데 이 안에 있는 뭐 메모리나 이런 그리고 만들어 놓은 것들을 서로 가상화 그 OS들이 서로 공유해서 쓰기 때문에 굉장히 그 물리적인 서버의 그 하드웨어 뭐 이런 부분을 그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컨테이너 가상화가 요새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한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서버의 분류를 유형을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서버를 이제 어떤 종류가 있는지는 아셨으니까 뭐 그런 서버 중에서 나는 넥형 서버를 쓰고 용도에 따라서는 웹 서버를 쓰고 그리고 OS는 윈도우를 쓰고 뭐 이렇게 되는 방식인 거죠. 그래서 뭔가가 전부 다 서버가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뭐 외형적으로는 넥형 서버, 요거 같은 경우 웹형 서버에 뭐 범용적으로는 요거 같은 경우는 백업 서버이기 때문에 유틸리티 관련된 하는 보통 전용 서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OS는 엔티 서버 기반인 거고요. 그래서 서버의 분류는 나눠놨습니다만 내가 해당되는 부분이 어느 부분에 해당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장 편하게 서버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서버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좀 설명드리면 서버가 이렇게 납품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서버를 하드웨어도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엔티 서버, 윈도우 서버니까요. OS에 한정해서 이제 서버에 대한 점검 항목도 있을 거고요.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검 항목에 대한 부분도 같이 소개를 드릴까 해요. 그냥 서버 유형만 설명드릴 것보다는 서버의 이제 점검 항목들에 대해서는 서버 유형 자체가 이제 외형적으로 잘 되어 있는지 이런 걸 봐야 될 거고요. 납품할 때는 서버 제조사가 이제 딱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고 서버에 그 하드웨어를 이제 조립해서 이제 조립형 서버가 있으니까 그 모델이 정해져 있는 거는 서버 모델명, 일련 번호 이런 것도 확인해야 되고 서버 OS가 뭐가 되어 있는지 사양으로는 뭐 CPU 모델이 뭔지 그 안에 코어 수는 몇 개지 CPU 자체 개수는 몇 개인지 메모리 유형은 뭐 ECC 에러를 검출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를 거고요. 디스크는 뭐 3.5인치인지 2.5인치 SSD인지 아니면 SATA 방식인지 SAS 방식인지 아니면 스카시 방식인지 종류는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성하는 걸 어떻게 구성했는지에 따라 레이드 볼륨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 것인지 그래서 디스크가 어떻게까지 장애가 났을 때 보호를 할 건지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요. 레이드를 구성하고 나서 그 안에 볼륨 실제로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볼륨은 뭐 어떻게 구성할 건지 볼륨을 나눌 건지 파티션을 하나로 잡을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게 이제 하드웨어에 기반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OS는 깔고 나면 이제 기본적으로 OS의 모든 OS 같은 경우 로그가 남아요. 그래서 오르 로그나 뭐 부팅 로그, 시스템 로그 이런 것들이 남기 때문에 서버를 운영 중에 점검한다는 것은 OS의 로그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거고요. 보안적으로는 뭐 이 안에 이제 사용자들이 들어가는 계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폴더의 권한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버에 운영하는 점검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사실은 뭐 서버가 어떤 용도로 쓰는 거에 따라서 또 별도의 서버를 점검하는 포인트가 있겠죠. 이 서버 같은 경우는 백업이나 이중화라는 솔루션이 탑재되어 있는 서버이기 때문에 백업이 잘 되고 있는지, 백업도 OS 백업이 잘 되고 있는지, 데이터 백업이 잘 되고 있는지, DB 백업이 잘 되고 있는지, 별도의 뭐 볼륨 백업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럼 백업 로그를 확인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굉장히 중요하다는 서버 같은 경우에는 서버를 갖다가 또 이중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중화 로그라든가, 이중화의 뭐 메모리 구성이 어떻게 돼야 되는가, 뭐 장애가 났으면 네트워크가 분리됐으면 어떤 이유에서 분리됐든 이런 로그들을 판단을 하면서 그 서버에 맞는 용량을 하는 겁니다. 이게 만약 ERP 서버다 그러면 ERP 서버에 맞는 기능들이 잘 구동이 되는지,
ETRP 서버에 오류 내역은 없는지, 그리고 사용자 계정에 뭐 예를 들자면 계정이 없었던 게 생겼다든가 계정상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보안상의 이슈는 없는지, 암호 정책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서버의 구성 점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추가적으로 마지막으로 좀 더 추가적으로 저희 이제 솔루션을 납품하는 서버이기 때문에 이 서버가 납품될 곳은요, 전력 분야의 어떤 그룹사입니다. 그룹사에서 이제 저희 트라이 백업 솔루션을 납품하게 되었는데요. 여러 대의 서버, 한 10대의 서버를 운영하고 계시고요. 그 중에 서버는 리눅스, 윈도우즈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서버별로 운영체계, OS를 백업도 하고 데이터 백업, 그리고 DB를 갖고 있는 서버들이 몇 개가 있는데 DB 백업도 동시에 한 이 장비에서, 백업 장비에서, 저희 트라이 백업 장비에서 같이 다 백업을 수행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스카시라는 가상 볼륨을 통해서 중요한 DB 서버의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이중화까지 지원하는 용도로 저희 솔루션을 납품드리게 됐어요. 저희가 제공하는 솔루션들은 트라이 백업, 트라이 HA라는 솔루션과 그리고 데이터를 백업하고 랜섬웨어부터 보호해주는 랜섬 DMG,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백업할 필요 없이 랜섬웨어나 계정 관리를 계전에 접근 제어를 제공하는 세이프 리커버리라는 솔루션이 있고요. 별도의 문서 중앙화라든가 방화벽, 그리고 데이터 유출 방지 솔루션들은 저희 솔루션과 같이 협업해서 같이 제공되는 솔루션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솔루션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하드웨어 서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댓글이나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서버에 대한 얘기를 좀 마쳐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